자, 혹시 눌렀나요? 버튼? 감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지수함수에 대한 대수적인 의미에서의 소개를 조금 하고 있어요. 나의 패턴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fx가 a의 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f형은 늘 1이에요. 두 번째 fx 플러스 y가 이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대입해봐요. a의 x 플러스 y 제곱과 fx a의 x의 제곱 fy a의 y 제곱을 곱한 것과 이것이 서로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죠? 네, 그냥 더한 값에 대한 각각의 지수값 나오게 됩니다. 3번도 똑같은 이유예요. 3번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여기가 나누기로 바뀌는 겁니다. 3번은 nx도 마찬가지야. 한번 직접 대입해 볼까? x에다가 nx를 대입하면 이것은 fx a의 x의 제곱을 n번 곱한 것 같습니까? 네, 같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역수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는 a의 x분의 1입니까? 네, 맞네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래로 블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쳐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쳐져 있어도 저렇게 되고 아래로 블록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일단 한번은 봐야 돼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지수함수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네, 수능 볼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래로 블록입니까? 라는 이야기.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있겠고요. 지수함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또 있어요. 또 뭐가 있겠니? 아래로 내려가는 루트 마이너스 x 같은 거. 이 친구도 아래로 블록하니까 저런 모양을 따르게 될 거예요. 왜 저렇게 되느냐? 저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봐봐. 여기가 x, 여기가 y. fx 어디인지 몰라요? 적당히 잡을게요. fx. fy 어디인지 몰라요? 적당히 잡을게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적당히 잡으시면 됩니다. 저 상황을 그려보려고 해. 오케이. 그렇다면은 요 놈은 뭐예요? y값의 평균이죠. fx와 fy의 평균인데 거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일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한 가운데점, 이 길이 같은 점, 바로 여기가 2분의 fx의 f의 y예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게요? 여기는 이제 xy가 한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y예요. 그러니까 x값들의 평균이고 y값들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직 그리지 않았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봐봐. 바로 여기가 f의 2분의 x 플러스 y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분의 x 플러스 y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누구랑 비교가 가능하냐면 함수값의 평균하고 평균의 함수값 비교 가능해. 누가 더 크죠? 평균 함수값이 더 커. 위로 블록할 때. 그러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되니? 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 위로 볼록할 때 얘가 더 커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아래로 볼록하면 유쿠 여기가 평균의 함수값이야. 그때 위아래가 바뀌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처럼 함수값의 평균이 평균 함수값보다 더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어. 이거 그때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얘가 위로 볼록을 말하는지 아래로 볼록을 말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 다시 말할게요. 이거 외워봐야 까먹어. 외워봐야 까먹어. 암기가 아니라 저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매번 그려보는 거야. 지금 매번 그려보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아 이거는 위로 블록에 대한 표현이구나, 얘는 아래로 블록에 대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외워봐야 매번 까먹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일직선 표현이 그게 6번 표현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전범위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예요. 자, 됐어요? 이거 이해? 그리고는 없어요. 봐봐요. 네, 지수함수의 함수값인데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 문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 볼까? F의 2A 2의 마이너스 2A 제곱 2의 B제곱을 했더니 얼마? 4.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가 봐도 지수를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지수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잘못 썼다. 여기 마이너스 B제 여기 마이너스 B 2에 마이너스 X 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B를 한 게 2. 여기는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 2. 지수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 1. 이러면 A, B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워밍업 하라고 내준 문제인 것 같아요. 됐어요 이거?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니? 목요일날 그쵸? 세민이하고 커플은 3시하고 5시, 일반 평민은 7시부터 9시였어요. 맞죠? 백지하고 다음 테스트 볼 건데 살짝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백지를 뺄까 말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말해주니까 다른 애들 마음 편해하잖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 대신 말해주다니 고맙다. 그렇죠? 아니 백지를 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내가 이거를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수업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백지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결정은 내가 해야겠죠. 백지는 내가 다음에 좀 더 그 수업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스트만 볼게요. 커트라인 몇 점이라고 했죠? 네, 무조건 80점이야.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될 거니까 뭐 어렵거나 안 어렵다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왜냐면 주관적인 가치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어렵다 안 어렵다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통과를 못 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아니죠. 쉬운 거죠. 80점인데 2명만 80점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은 떨어져야죠. 그 사람은 뭐 나하고 편하게 데이트 한번 해야지. 일주일 동안. 그렇다고 못하면 일주일 추가. 아휴 좋겠다. 나랑 데이트다. 나 바쁜데. 2명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근데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 2명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 목요일 보죠. 자, 지수함수는 말입니다. 여러분 y는 a의 x의 제곱꼴이에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만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뛰어넘을 거야. 자, 얘는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y는 2의 x의 제곱 같은 걸 보면 점을 넣어서 찾아보자고. 0 대입하면 1이야. 1 대입하면 2야. 2 대입하면 4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한번 해봐요. 0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얼마?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것의 절반인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그것의 절반인 4분의 1. 그래서 이 아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가 돼요. 이 지수함수와 매우 비슷한 아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야. 이 친구 x에다 0 대입하면 역시 1이고요. 1 대입하면 절반인 2분의 1이고요. 2 대입하면 또 그것의 절반인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오히려 그것의 2배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그 전에 것의 2배인 4가 돼요. 이런 숫자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0, 1 대입하면 절반, 2 대입하면 그것의 절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것의 전에 것의 2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전에 것의 2배.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온 숫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는 완벽하게 y축 대칭이에요. 이해되니? y축 대칭이야. 이게 y축 대칭이라고 했어, 선생님? 네.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이니? x에 y는 fx가 있으면 이거하고 y는 x의 보호를 바꾼 마이너스 x가 y축 대칭이지 않았습니까? 네, 요것이 y축 대칭이었어. 실제로 얘가 그렇거든. y는 2분의 1 x의 제곱을 위치 2인 숫자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그것의 x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얘는 누구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너하고 너는 x의 보호만 밖에 있으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것을 또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a의 값이 1보다 작은 양수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a의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니? 요 값이랑 요거 대응되는 게 꼭 있겠죠. 역수치하면 되니까. 이거하고 이것도 대응되는 게 있겠죠. 그쵸? 그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개수랑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개수는 서로 같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다면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개수하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 개수가 같지 않겠니? 셀 수 있다면 그럴까? 그러겠죠. 모양이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그런데 숫자로 생각을 해봐요. 숫자로 생각하면은 여기는 0과 1 사이의 숫자고요. 여기 1보다 큰 숫자야. 누가 더 숫자가 많아 그러면? 1보다 큰 쪽에 숫자가 많겠지. 얘는 아니야. 똑같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나
1보다 큰 것의 숫자의 개수는 서로 같아요. 홀리몰리 서로 같아요. 무한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하는데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면 숫자의 개수가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1대1 대응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숫자 K라고 했으면 그것의 역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숫자 M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의 역수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숫자가 1보다 크면 그것의 역수는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하고 그것의 역수로 1대1 대응을 다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합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뭐 그냥 여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볼까요?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수도 같겠네요. 쌤, 무한이면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훨씬 많거든. 난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좀 호기심을 가졌던 거라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갔어요. 아니 여기 있는 그래프의 개수랑 여기 있는 그래프 개수가 같을 텐데 숫자로 봤을 때 얘보다 이거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왜 이러지? 보니까 네 그냥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거라고 같은 거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좁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오늘 지수함수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내 나름대로는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이야기할 거야. 진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지수함수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밑이 2인 지수함수로 예를 들면 만약에 말입니다.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왔어요 아까? 1 나왔죠. 여기서 한 칸 진행하잖아요. 한 칸. 한 칸 진행하면은 그 전의 높이에 무조건 2배가 돼요. 한 칸 진행하면 무조건 그 높이에 얼마가 된다고? 2배가 돼요. 한 칸 더 진행하면 2가 됐어. 그 전의 높이에 몇 배? 2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칸 빠꾸 하면은 높이가 전에 절반이 돼요. 한 칸 또 빠꾸 하면 높이의 절반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밑이 3이라면 한 칸 진행하면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거예요. 한 칸만 진행하면. 선생님, 정수 부분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유리수나 하여튼 실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 있죠? 한 칸 진행했을 때 이 길이는 앞에 그린 길이의 정확히 2배야. 수식으로도 볼 수 있잖아. A를 대입했을 때 높이가 2A 정도 하자. A를 대입했을 때. 그것보다 한 칸 앞에는 뭐야? 한 칸 앞에는 2에 A 플러스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 높이잖아, 지금. 다시 한번. 여기가 A야. 여기는 A 플러스 1이야. 됐니? 이 높이가 과연 이것의 몇 배냐 물어봤잖아. 그래서 2A 제곱은 2A 플러스 1몇 배냐 몇 배? 네. 몇 배야? 2배네요. 한 칸 가면 2배가 됩니다. 한 칸 가면 몇 배라고? 2배가 돼요. 그럼 봐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가장 이걸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거의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너무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 합시다. 한 칸 이동했다 할게요. 이렇게. 됐니? 그랬을 때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냥 요 길이랑 아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에 좌표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다 합시다. 또는 여기에 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할게요. 됐니? 잘 봐. 이게 얼마나 예쁘게 풀리는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좌표를 다 만들어야 돼. A, 얼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잘 봐. 우리는 등장인물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둘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 오케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오면 뭐야 둘이 뭔 사이야? 궁금해야 돼. 플러스 얼마만큼 갔어? 1만큼. 여기 얼마야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얼마? 1이라는 뜻이야. 그걸 밑으로 살짝만 내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요 함수의 입장에서 잘 봐. 이 함수의 입장에서 얘는 지금 몇 칸 간 거야? 한 칸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이를 세모라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세모가 돼야 돼. 이해해요? 다시 이것만 쳐다봐.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x축 방향 몇 칸 갔어? 한 칸 갔어. 그러니까 이 값을 얼마인지 몰라. 세모라고 해봐. 한 칸 갔을 때 이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미치니까 2배. 얘가 세모, 여기 2세모라고. 아, 여기 2세모야. 여기 1이래. 오케이. 여기도 1이겠네.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좌표만 만들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것을 지수함수는 한 칸 앞으로 가면 2배 성장한다. 또는 뭐 3배 성장한다. 어쨌든 미세 크기만큼 성장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는 단순하게 뭐가 보이냐면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몇 칸 갔니 밖에 안 보여. 나중에. 몇 칸 갔니 밖에 안 보여.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게 돼. 오케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해줄게요. 나는 이게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럼 풀이가 매우 간결하고 짧아집니다. 한두 줄이면 끝나. 한두 줄이면 끝나. 한 줄이야, 한 줄. 알겠니? 이게 지수함수 자체야. 이걸 느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교재에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 당연히 없어. 교과서에도 없을 것이고 어떤 선생님에게도 듣기 힘든 내용일 거야. 내가 최근에 깨달은 거니까. 난 이걸 깨닫는 순간 지수함수가 매우 재밌어졌어. 지수함수가 매우 재밌어졌어. 그냥 이게 지수함수구나. 그냥 지수함수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수함수가 그 다음부터 눈에 보여. 이제 이게 2배, 3배, 4배가 되구나. 그게 눈에 보여. 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봐봐요. 밑이 2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 얘들아? 한 칸, 두 칸 다니잖아요. 여기가 A야. 여기 A 플러스 1이야 얘들아. 여기 A 플러스 1이야. 여기가 세모라면 여기는 뭐가 되었지? 2세모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만 더 욕심이 생기면 확장을 해보죠. 확장. 반 칸 가면 얼마 몇 배 될까? 몇 배로 생각해 항상. 반 칸 가면 몇 배가 될까? 2분의 3배. 2분의 3배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하고 여기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한 가운데 점 2분의 3이야. 그것보다 더 작아.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런 상상들을 해야 돼. 2분의 3배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배예요. 안 되지 그거는. 뭐 몇 배일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수식으로 확인하면서 정정하면서 가야 돼. 2분의 3배는 일단은 아니래. 그 다음 후보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 루트 2를 한 배 했어. 곱하기. 루트 2를 루트 2가 뭐야? 안 돼. 스포일러를 해보려고. 한 칸 가면 2배 됐지. 두 칸 가면 2의 제곱배가 되고 세 칸 가면 2의 세제곱배가. 지수랑 똑같단 말이죠. 지수 함수니까요. 2분의 1칸 가면 2의 2분의 1배 늘어나. 몇 배 그냥? 루트 2배. 3분의 1칸 가면은 2의 3분의 1제곱배만큼. 수식으로 증명하면 돼요. 그냥 뭐 A를 대입했죠? 뭐 2의 A제곱 2의 A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거를 풀어내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야. 2분의 1배 되는 거야. 루트 2배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래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돼. 그럼 좀 더 굉장히 긴데 좀 정말 풀이가 세련돼져요. 깔끔하거든. 몇 줄 안 써 끝나니까. 요게 내가 생각하는 지수함수의 본질적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이게 일단은 가수를 계속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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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3배, 3배 되는 거. 되니? 자, 정리를 하실 때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뭐 그래요. 봐볼게요. 이런 거야. 계속해서 보면 등비수열 개념까지 뭐 이해하면 더 좋겠는데요. 자보고. 자, 이것도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보긴 할게요. 보세요. 여기 A가 여기에 있어요. B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A 플러스 B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A 플러스 B에다가 나누기 한 것, 중점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점은 이 한가운데에 대한 값이지 않습니까? 이 한가운데 값이거든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요. 베타도 얼마인지 몰라요. 등비수열이 기억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여기가 일정한 간격이면은 이 숫자들은 무슨 수열이 되죠? 당연히 이거 지수함수니까 일정한 비율로 커져가거든요. 다시 한번 똑같이 칸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모배, 여기에 4모배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밑이 사이가 뭐이건가? 여기 세모면 K배가 되고 K의 제곱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면 일정한 비율로 커져. 그게 지수함수야. 일정한 비율로 커져. 그게 지수함수야. 일정한 비율로 커져. 그게 지수함수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풀어도 돼. 근데 느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네, 등비수열이 되어서 가운데 있는 R의 제곱이 뭐가 돼요? 감마의 제곱이 알파 베타가 돼요. 감마의 제곱이 알파 베타래요. 그게 64로가 나왔거든요. 그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는 8이니까 4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하면 얘가 뭐가 되더라? 8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는 2의 제곱이었으니까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8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좌표 대입하는 거예요. 4의 a제곱이 알파고요. 4의 b제곱은 베타입니다. 문제에서 두 수를 곱한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곱한 게 64라고 쓰니까 곱할 거예요. 곱하면 4의 a 더하기 b제곱이 알파 베타 64가 나오고요. 그래서 4를 3번 곱해 64가 되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선생님 일부러 아까 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었습니까? 마찬가지고요. 좋아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우리가 지수함수를 볼 때 연속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점만 봐도 되거든요, 여러분.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이고 here이고 let it go, let's go. 오케이, 미안. 하나도 안 터지지. 이게 어렵다 진짜 이거. 나 하나 정도는 터지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 연타서 이거 봐.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한 칸 가니까 몇 배 됐어? P배 됐지. 한 칸 가니까 P배 된다. 이해돼? 한 칸 더 가면 또 P배 돼. 또 P배, 또 P배, 또 P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수함수 있는 그대로 느끼면 다시 한번. 여긴 1이야 지금, 그치? 여기는 P지. 한 칸 갈 때 1에서 P배가 됐다고. 또 한 칸 가면 또 P배.
또 한 칸 가면 P배, 또 P배, 또 P배라고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연놈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를 거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네. Q라고 하는 친구가 뭐의 다섯 제곱? P의 다섯 제곱이라는 게 나오네. 이해했어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볼게 내가. 얘는 Q가 P의 다섯 제곱이니까 P의 10제곱, P의 세제곱, P의 몇 제곱? 7제곱. P의 7제곱이 되려면 보니까 뭐야? 7까지 가면 되겠네. K는 얼마 그래서? 7.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네,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풀면 되죠. 1,P 지나가니까 A의 1제곱이 P예요. 맞죠? A의 5제곱은 Q예요. 맞죠? 그래서 PQ를 대입해 저기다가. Q는 Q의 제곱이니까 A의 5제곱의 제곱이에요. 맞죠? P의 세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이에요. 맞습니다. A의 7제곱이네요. 그래서 K가 7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수함수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 미체 크기도 나와 있잖아요. 괜찮아요? 쭉 풀 수 있습니다. 여기 0이고 B가 얼마인지를 모르네요.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뭘 물어봤죠? 평균 함수값 물어봤네요. 아, 이러면 땡큐지. 여기 값이 3이에요. 여기의 값은 얼마입니까? 6이에요. 맞죠? A 플러스 B는 어디에 있어요? B 플러스 C의 중점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B 플러스 C의 중점이라고요. 2분의 B 플러스 C. 여기를 내가 P라고 잡으면 3에서 P로 갈 때 증가하는 양하고 P에서 6으로 갈 때 증가하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한 번에 갈 때 몇 배 됐어, 지금? 그럼 한 칸 갈 때 몇 배? 루트 2배. 아직은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요. 확신이 생깁니다. 시험장에 쓸 수 있고요. 풀이가 매우 간결하게 될 만한 부분들이 생겨요.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진짜 몸에 좋은 거야. 이거는 잡기술 이런 거고 이런 게 아니야. 잡기술이 아니야. 잡기술이 절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네,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폴리. 네, 이 부분은요. 또 다른 거 개념 하나를 설명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만 좀 보고 갈까요? 오케이. 3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고요. a의 y좌표가 나왔습니다. 이 y좌표 소중하죠? 여기 얼마래요? 3분의 1이래요. 좋아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x값을 구하라는 거죠. 3분의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c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그냥 지수함수로만 풀어보겠다고. 지수함수로만. 잘 봐. 여기 잘라.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 여기 잘라. 이거 전부 다 같은 칸씩 간 거 맞죠? 2대1이니까. 같은 칸씩 갔으면 일정한 비율로 커져야 된다고요. 일정한 비율을, 그 비율을 알려면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값을 알면 비율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알고 있지, 3분의 1. 또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있어. 바로 어디? 0일 때 얼마? 1. 그럼 몇 배 됐어, 이거? 3배.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3의 x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a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쓰면 문제가 좀 더 나았을 거야. 3배 됐어. 그럼 그 다음도 몇 배 돼야 돼?
3배. 그 다음은 3배. 그래서 B의 Y좌표 얼마? 9. 이해했어요? 이거 왜 3을 왜 알려줬지? 알려주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정상적으로 풀어도 3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나 같으면은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A점의 좌표를 안 알려주던가 다른 거 하나로 안 알려주셔야지. 됐죠? 이해되시나요? 받아들이시는 데는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거는요. 앞에 내가 하나의 문제 유형을 건너뛴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가자. 그러면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전, 그 정도에는 선생님이 이 개념을 정말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9의 x의 제곱은 3의 2x 제곱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2라는 숫자 때문에 여긴 1이고, 절대값만 생각했을 때 여긴 2이고 1이라서 이렇게 된대요. 늘 이렇게 된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x축과 평행역에서는 그래도 항상 이렇게 a 대 1이래요. 늘 그런데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쭉 이야기할게요. 이 친구도 지금 9니까 3의 2x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선을 그렸을 때 그 길이는, 네, 여기가 한 칸이면 나머지 3까지는 두 칸이래요. 1대2.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2면 여기도 1대1이에요. 늘 어떻게 긋더라도 그냥 그렇게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걸 이용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깔끔해진대요. 여기도 2분의 1과 4분의 1을 보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2x제곱이야. 맞죠? 2x가 되면 항상 여기가 몇 대 몇? 1대1이 된대요. 어떻게 긋더라도. 뭐가 그렇답니다. 이 친구도 그러네요. 4니까 1대2 이렇게 된대요. 뭐 그런가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fx하고 f2x 3x도 똑같이 확장하면 됩니다. 3x도 개념을 확장하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y는 fx잖아요. 이게 y는 fx야. f의 2x는요 이 그래프를 정확히 x축 방향, 그러니까 y축의 방향 앞쪽, 그러니까 y축 방향을 해야 되는 걸 보고 눌러야 돼요. 프레스, 진짜 프레스야. 지층 변화시키는 거랑 똑같아. 눌러야 돼. 누르는데 몇 배 눌러? 2배를 누르는 거야. 2x면. 왜냐하면 이래. 잘 봐. 만약에 얘들아 F4가 3이라고 해보자. F4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4를 대입하면 이게 3이 되는 거 맞니? 그런데 F4가 3이야. 잘 봐봐. 여기 식에다가 y가 3이 되려면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2 대입해야 되지. 얘는 x가 2일 때 벌써 3이 돼. x가 2가 되면 벌써 3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는 x는 정상적인 아주 노멀한 x야.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을 하자. 근데 여기는 2x는 쟤보다 2배 빨라. 1, 2, 3, 4, 5, 6, 7, 8 됐니? 2배가 빠르게 변화하는 함수야. 저기 f2x는 2배가 빠르게 변화하는 함수. 그러니까 말하는 fx가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싶어. 3이라는 숫자를 가지려면 1초, 2초, 3초, 4초가 걸리는데 쟤는 2배가 빠르니까 몇 배? 1초, 2초면 충분히 3까지 가질 수 있다 이거야.
그 전에 걸렸던 시간의 절반밖에 안 걸린다. F의 2x는. F의 3x는 3배 빨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시간의 3분의 1배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 그래프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냥 Y축 방향으로 꾹 눌러서 압축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 몇 배? 2배. 2배 빠르니까. 이해돼요? 2배 빨라서 2배 압축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거리가 항상 1대2가 되는 거예요. 2배 압축했으니까. 1대2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어떤 선이건 간에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4의 x의 제곱이 그렇지. 왜냐하면 4의 x의 제곱을 다시 정리하면 2의 2x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또 있다면 y는 3의 x의 제곱하고 y는 9의 x의 제곱이 그렇겠지. 내 말 이해되니? 이런 것들이 그래. 또 하나는 이제 뭐도 살펴봐야 되냐면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도 봐야 돼. 왜냐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요. 맞나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됐니? 그 y축 대칭이니까 관계가 똑같아. 무슨 뜻이냐? 여기가 y는 2의 x의 제곱이야. 2배 압축시킨 얘가 y는 얼마? 4의 x의 제곱이야. 맞지? 반대쪽에 있는 거 y는 얼마? 2분의 1의 x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이 길이 같은 거 알았어.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아. 2분의 1이나 2나 3이나 3분의 1이나 그냥 다 똑같은 그래프야. 방향만 바뀌었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좌표축을 압축하고 팽창시키는 개념은 또 할 겁니다. 삼각함수 할 때 또 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요. 여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얘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y는 9x, 3의 마이너스 x제곱, AB의 길이가 3이다. BC의 길이 얼마니? AB 길이 3이라고요? 여기 밑이 3이고 밑이 9잖아. 곧장할 수 있어. 몇 대면? 그러니까 이 길이는 1이야. 다시 말해서 B점의 좌표 1, 블라블라. C점의 좌표 1, 블라블라.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9 빼기 얼마? 3분의 1이야. 이해되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림 자체가 너무 예뻐. 9의 x의 제곱하고 3의 x의 제곱이 나왔어. 쭉 읽어다 보니까 AC 대 BD 두 개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어. 네? 해보죠. 자, 선을 그릴게요. 몇 대이면? 1대 1. 이쪽도 마저 선을 그릴게요. 몇 대이면? 1대 1. 근데 아래를 보니까 쬐까만 거가 두 칸이면 이렇게 표현되네요. 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라고 여기는 몇 배 차이야? 네, 2배 차이죠. AC하고 BD는 2배 차이. 값은 얼마? 2. 2분의 1인가? 2분의 1.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여기 근데 딱 입맛에 맞게 딱 숫자 예쁘게 떨쳐준 거야. 3하고 4 이런 거 안 주잖아, 지금. 3, 4도 할 수 있어. 근데 5가야. 뭐 여기는 어떤 거 모르겠네. 네, 이것도 해볼게요. 335번. 4x, 2x. 오케이. 길이가 서로 같아. A하고 B.
오케이.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문제를 볼게요. y는 a와 y는 b 사이의 거리가 16이다. 야하. 그래. 요 거리가 16이다. 라는 거네요. 이것만 가지고 ACD의 넓이를 구하세요. ACD 어디야? 어디가 넓이가 16이야? ABC의 넓이. 좋아요. 일단 선생님이 칼을 뺐으니까 그 칼로 썰어볼게요. 그 칼의 사용법을 잘 모를 때에는 일단은 좌표로 싹 만들고 푸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넓이가 16이라고 그랬어. 이 넓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하고 얘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높이가 어차피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뜻이야. 이거 구하라. 자, 봐봐. 그러면 오, 반도 되다. 오케이. 높이 차이가 16이야. 넓이가 16이다. 밑변 얼마? 2. 밑변 2예요. A점의 좌표가 바로 나옵니까?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4를 대입해야 되죠? 맞지? 4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네. B도 얼마가 되겠니? 32가 되겠네.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네, 얼마? 5가 되겠네. 5. 이 5니까 이게 얼마? 2분의 5. 다시 말해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얼마? 16이구나. 그래서 20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이 나머지는 월요일날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여기까지 모두 다 풀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